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스톱스 리그의 한기는 지나갔지만 이제 훈련 캠프의 설렘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새 유니폼,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한 명, KBO 리그에 살아있는 전설만큼은 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 아직도 집을 찾지 못한 채 머뭅니다. 통산 2618안타, KBO 최다 안타 기록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그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외롭고 길 잃은 아이가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선수 개인의 고난을 넘어 프로스포츠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베테랑의 자존심이라는 깊은 주제를 함께 탐구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기록이란 무엇일까요? 그의 발자취를 증명하는 흔적이자 가치를 나타내는 배지와 같습니다. 2007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등장한 젊은 타자. 그는 스포트라이트 속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 악발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독특한 타격폼, 살아남기 위한 끈질김, 그리고 모든 걸 쏟아붓는 불굴의 의지. 이렇게 손아섭의 이름은 KBO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변함없는 존재였습니다. 부상과 짧은 슬럼프에도 늘 되돌아왔고 10년 연속 150안타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그의 노력과 끈기를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투혼에 열광했고 상대 투수들은 그의 집념에 놀랐습니다. 그가 박용택을 넘어 KBO 최다 안타 기록을 달성했을 때 모두가 그의 여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닌 리그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뒤에도 그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2025 시즌 NC 다이노스에서 시작했지만 트레이드 마감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옵니다. 포스트 시즌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한화 이글스가 그를 영입한 것이죠. 그 당시 한화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상위권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손아섭은 경험과 클러치 능력을 더할 마지막 카드로 선택됐고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손아섭은 한화 유니폼에서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고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혹독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A가 되었지만 어느 팀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원소속팀 한화조차 재계약을 망설였습니다. 여일까요? 살아있는 전설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원인은 포지션 중복이라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팀 스포츠에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팀 안에 자리가 없다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손아섭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한화는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고 그 중심에는 천재 타자 강백호 영입이 있었습니다. 4년 최대 100억 원 계약.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라 한화가 앞으로 팀 핵심 타선에 강백호를 맡기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두산 시절부터 대표적인 파워 히터였던 강백호. 그의 타격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화의 타선은 단숨에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백호와 손아섭 둘 다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비력, 특히 우익 수비에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 모두 수비 범위가 좁고 송구 정확성에서도 약점을 보였습니다. 타격으로 가치를 인정받지만 현대 야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비를 중요시합니다. 결국 두 선수에게 이상적인 포지션은 지명타자 DH입니다. 수비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경기의 지명타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체스판 이 두 개의 여왕과 같지만 동시에 한 명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은 DH로, 다른 한 명은 불가피하게 외야로 이동해 수비 부담을 지거나 최악의 경우 벤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화는 최후의 카드로 외국인 선수 조나단 페라자를 영입했습니다. 그의 주 포지션도 우익수,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검증된 파워 히터이며 한화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O에서 외국인 타자의 비중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부상이나 부진이 없다면 페라자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외야와 DH 자리를 보면 상황이 명확합니다. 새 외국인 페라자는 우익수 1순위, 100억을 투자한 강백호는 DH 1순위입니다. 기존의 좌익수와 중견수를 고려하면
손아섭이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손아섭 재계약을 망설이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팀 입장에서 보면 이미 강백호에게 큰 돈을 썼고 페라자에게도 고액 연봉을 줘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전이 아닌 백업 혹은 플래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손아섭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화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반면 손아섭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20년 가까이 KBO를 대표했고 최다 안타라는 누구도 쉽게 깨지 못할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백업급 연봉을 받고 벤치에 머무르라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겁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경력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스타로 살아온 왕에게 벤치에서 기회를 기다리라는 건 상상하기 힘든 혹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손아섭은 선수로서의 자존심과 팀 현실이라는 두 거대한 벽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국내의 프로야구에는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영원한 주장 데릭 지터도 말년의 성적 저하로 비판을 받았지만 팀과 팬들은 그의 마지막 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KBO에서는 전설적인 선수들이 여롭게 끝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생 팀을 위해 헌신했지만 세월과 구단의 계산 속에 버려진 스타들이 많죠. 예를 들어 리그를 지배했던 이승엽은 삼성에서 중심 타선 대신 하위 타순으로 내려가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팀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우아하게 은퇴했지만 모든 선수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황은 프로스포츠의 냉혹함과 베테랑 선수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손아섭이 한화의 조건을 받아들여 남는다면 그의 다음 시즌은 어떨까요? 매일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순간 후반부에 대타로 나서는 모습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아섭의 주 역할은 아마도 주전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산 3,000안타를 향해 가는 역대 최고의 컨택 히터가 하루 단 한두 번의 타석 기회를 위해 벤치에서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선수 본인에게도 힘든 시간이지만 그의 등번호를 외치며 응원해온 수많은 팬에게도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손아섭은 단순히 안타가 많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공격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번, 이 번타순에서 상대 투수를 압박하고 높은 출루율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선수. 그의 한 방 한 방이 팀 승리로 이어지는 소중한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팀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 세계의 냉혹함과 시간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손아섭을 가로막는 건 팀 내 위치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부담, 바로 FA 제도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는 FA 시장에 나왔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금 조항입니다. 하나가 아닌 구단팀이 손아섭을 영입하면 그 팀은 하나의 지난 시즌 연봉의 150%를 보상금으로 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손아섭의 연봉이 5억 원이었다면 150%는 7억 5천만 원. 즉, 다른 팀이 그를 데려오려면 연봉과 계약금 외에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총 비용은 10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GM 입장에서 보면 경험과 기록은 매력적이지만 실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면 젊은 유망주 트레이드나 외국인 고급 투수 영입이 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아섭이 30대 후반이고 최근 성적이 하락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팀들의 주저함은 당연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보상금 제도는 원래 FA로 핵심 선수를 잃은 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베테랑 선수들의 이적을 막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아섭은 이름값과 보상금 때문에 시장에서 가성비 낮은 선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연령, 최근 성적, 보상금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겹쳐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사인앤트레이드, 사인앤드트레이드, 별표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는 FA 선수가 원소속팀과 재계약한 뒤 즉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는 방식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손아섭을 영입하려는 팀이 7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에게 현금 대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선수나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드래프트 지명을 제공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윈윈 전략입니다. 영입팀은 현금 부담을 줄이고 한화는 즉시 현금 대신 팀 미래를 위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죠. 손아섭 역시 새로운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으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화가 손아섭을 어떻게 영입했는지입니다. 작년 7월 말 트레이드 마감 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화는 우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NC 다이노스에서 손아섭을 마지막 카드로 영입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이라는 큰 무대에서 베테랑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손아섭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죠. 물론 공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화는 손아섭을 얻는 대가로 NC에 현금 3억 원과 2026년 3라운드 드래프트 지명을 지급했습니다. 적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반대로 NC의 입장을 보면 이 트레이드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NC는 재건 중이었고 고액 연봉의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아섭의 2025 시즌 연봉은 5억 원. 그는 7월까지 NC에서 약 3억 원을 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한화로 이적 후 받았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 NC는 후반기 2억 원의 연봉 부담을 덜고 한화로부터 3억 원 현금과 미래 유망주를 얻을 수 있는 3라운드 지명을 확보했습니다. 즉, 7월까지 지급된 연봉 3억 원을 트레이드로 회수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아섭의 한화에서의 부진을 고려하면 NC 입장에서는 사실상 완벽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손아섭 사인앤트레이드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만약 한화가 그를 다른 팀으로 사인앤트레이드 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팀의 유망 선수나 드래프트 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 전 NC에 지불한 현금 3억과 3라운드 지명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위 라운드 지명이나 당장 가치가 없는 유망 선수로는 이미 지불한 대가를 메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아섭을 사인앤트레이드로 내보내는 것은 몇 달 전 NC와의 트레이드가 엄청난 실수였음을 공식 인정하는 셈입니다.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구단 운영 능력과 장기 비전에 대한 팬들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손아섭 영입에 쏟은 희생을 몇 달 만에 포기한다는 건 한화 입장에서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단급 구단이 가볍게 내릴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 즉 탈출 구조조차 현실에서는 또 다른 함정일 뿐 가시밭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수의 시험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가 만들어낸 수많은 안타는 팬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이제 그 기록은 급여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차가운 숫자가 되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팀의 미래 재건, 포지션 중복이라는 현실적 난관, 보상금 제도의 족쇄, 그리고 트레이드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구단의 자존심. 이 모든 요소가 얽히며 KBO의 살아있는 전설을 차가운 시장 속에서 길 잃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톱스 리그의 한기는 지나갔지만 훈련 캠프의 설렘은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새 유니폼,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죠. 하지만 한 명, KBO 리그의 살아있는 전설만큼은 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 아직도 집을 찾지 못한 채 머뭅니다. 통산 2618안타, KBO 최다 안타 기록의 주인공, 손아섭. 오늘은 리그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외롭고 길 잃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007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그는 스포트라이트 속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 악발처럼 독특한 타격폼과 살아남기 위한 끈질김, 모든 걸 쏟아붓는 불굴의 의지로 KBO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부상과 슬럼프에도 매년 150안타를 달성하며 팬들은 그의 투혼에 열광했고 상대 투수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박용택을 넘어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을 때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뒤에도 방망이는 식지 않았지만 트레이드 마감 직전 한화 이글스가 그를 영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화는 포스트 시즌을 향한 마지막 퍼즐로 그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FA가 된 손아섭은 어느 팀에서도 원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보상금 제도와 포지션 중복, 구단의 현실적 판단 속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차가운 시장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특히 강백호와 페라자가 자리한 우익수와 DH 자리 때문에 손아섭이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보상금 7억 5천만 원과 연봉 문제까지 겹쳐 다른 구단이 영입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최근 성적, 보상금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얽히며 시장에서 가성비 낮은 선수로 평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 같은 방법도 논의되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함정일 뿐입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몇 달 전 NC와의 트레이드가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신뢰와 구단 자존심까지 얽힌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손아섭과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첫째, 시간 앞에서 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신체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젊은 선수들이 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지혜입니다. 팀을 돕는 조력자, 후배들의 멘토로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프로 세계에서는 감정보다 계산, 충성보다 효율이 우선입니다. 팬들은 헌신과 충성의 박수를 보내지만 구단은 수익과 팀 효율을 먼저 고려합니다. 선수 역시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 협상을 해야 합니다. 셋째, 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전설을 존중할 것인가입니다. 선수가 전성기를 지나 성적이 하락할 때 과거 업적을 존중하며 박수를 보낼 것인가? 혹은 현재 부진을 비판하며 등을 돌릴 것인가? 손아섭이 어떤 선택을 하든 KBO에 남긴 그의 위대한 업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아섭, KBO의 살아있는 전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시 해는 뜹니다. 그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방망이를 힘차게 휘두르는 모습을 팬들과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 외로운 퇴장이 아니라 따뜻한 박수 속의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